안녕하세요. 백유리입니다. 경남 대표 방송 경남아 사랑해가 봄맞이 새 단장을 했습니다. 2013년 9월에 첫 방송을 시작해서 무려 8년 동안 생활 밀착형 프로그램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개편을 맞아 저희가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이 스튜디오를 야외로 한번 옮겨봤습니다. 저희가 매주 경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화제의 현장, 실속 있는 정보를 들을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인데요. 요즘 날씨가 봄나들이 하기 너무 좋은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망설이는 분들 참 많이 계시죠. 경상남도가 이곳 환경생태공원을 비롯한 경남도 내 16곳을 비대면 안심관광지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이 밖에도 통영 욕지도, 사천 용두공원, 의령 한우산 드라이브 코스 등 다양한 곳들이 있으니까요. 이 한적하게 봄 나들이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주 경남아 사랑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통영으로 가보시죠. 지금 쪽빛 통영 바다는 클래식 향연, 도심은 2년 만에 열린 음악축제로 들썩이는데요. 통영국제음악제는 봄의 전령사 같은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통영 시민의 자부심이에요. 봄을 여는 아름다운 선율, 통영국제음악제 현장으로 지금 떠납니다. 음악제의 주인공 작곡가 윤희상을 만나러 가는 길. 일찍 터뜨린 벚꽃 팡파르로 도시는 봄이 절정입니다. 바다를 보며 음악의 꿈을 키웠다는 선생의 생가옆 기념관을 찾았는데요. 유서 깊은 예향을 품에서 어린 시절부터 음악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고 10대 초반 무렵에 통영시에 있는 극장에서 자기 곡이 상연되는 그런 체험도 하십니다. 첼로는 선생님에게는 분신 같은 악기입니다. 그래서 첼로 협주곡 같은 그런 대작에서는 그 협주곡을 통해서 선생님 일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항상 지니고 다녔던 태극기를 포함해 유품 400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1988년에는 독일 연방공화국 대공로 훈장을 수여받으십니다. 돌아가시는 해인 1995년에는 독일 문화원으로부터 괴테 메달을 받으십니다. 선생의 음악 장르, 국내보다 세계가 먼저 인정했는데요. 윤희상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항상 이름 앞에 세계적인 거장이다라는 말이 붙어 다닙니다. 20세기 100년간 활동했던 전 세계 작곡가 중에서 30명을 뽑았을 때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윤희상 선생님을 넣으셨고 통영의 잔잔한 파도 소리가 음악이라며 평생 고향을 그리워했다는 윤희상. 그를 기리기 위한 통영국제음악제를 하루 앞둔 25일, 막바지 리허설이 한창입니다. 통영국제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에스트로 크리스티안 베스케즈와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을 연주합니다. 차이콥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은 3대 바이올린 협주곡이라고 불릴 만큼 정말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는 곡이고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음악을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제음악당은 정말 어쿠스틱이 좋고 아름답기로 유명한 홀이어서 제가 아주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1) 통영국제음악제 주제는 체인징 리얼리티 변화하는 현실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코로나로 인해 희생되신 고인들을 추모하고 음악으로 인해 희망을 갖자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통영국제음악제는 젊은 예술인들의 국내 데뷔 무대로도 유명합니다. 최근 스타 연주자로 급부상 중인 첼리스트 카미유 토마도 찾았는데요. I'm very happy to play my debut in Korea.
here at the Tongyeon Festival. I mean, it's like a miracle in these days where everything is cancelled everywhere, to be able to travel to Korea and to meet the public. I mean the public, because in Europe we cannot play for public. So I feel like it's the biggest gift I could receive, to come here and play for the public. And I was looking forward for such a long time to make my debut in Korea. So I'm so happy that it's here in a few days. I want to say thank you to the Korean people for welcoming me with such a warmth and for making possible these concerts. I mean, I had to do this quarantine, but it's so worth it, and it's thanks to this you can invite foreign players, performers. So thank you so much. 실험적인 작품도 선보였죠. 국립발레단 수석무용수인 발레리나 김주원과 배우 한예리의 디어루나입니다. 디어루나는 스타 발레리나 김주원, 현대음악 작곡가 김택수가 만나서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는 작품입니다. 미나리로 유명한 배우 한예리 씨가 안무뿐만 아니라 나레이션으로 함께 참여하셔서 주목을 받고 있고요. 오픈한 날 전석 매진이 되었습니다. 보름달만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어쩌면 다른, 너희들은 보고 싶은 대로 나를 보고 판단하는구나. 올해 음악제는 방역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석을 반밖에 열지 못했는데요. 못 오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전 공연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합니다. 저희 통영국제음악재단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편안하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는 통영국제음악제.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과 함께 봄날의 추억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배우는 뭐 계속 대사를 까먹지 않나 계속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배우가 조금 더 되고 싶으신지. 미애를 찾아 한번 가볼까요? 영광입니다. 캐스팅은 어떻게 관객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맞는 사람을 고르는 거니까. 캐스팅 발표를 하시는데 그래 할머니 살아가고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아니야, 손 보여야 돼, 손 보여야 돼.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거. 배우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몸에 힘이 들어가니까. 목을 릴렉스하고 목을 빼고 해야 될 것 같아. 오로 하면 오가 나을 것 같아요. 손바닥이 너무 정면이야. 왼쪽 손바닥이 너무 정면이야. 오른쪽 손바닥이 너무 정면이야. 오른손 살짝 밑에 끼. 할머니 얼굴은 이렇게 날아가고 소녀는 약간 옆모습이어도 관계없고 시선이 이리로 가는. 감독님이 오시고 나서 조금 다들 아무래도 긴장하죠.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뭐 든든하게 감독님도 많이 도와주시고 하셔가지고 쉽게 작품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필은 자기 개성을 잘 끌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석천이가 꿈을 모두 항상 열등생에 맞아, 그게 있지. 열등생이잖아. 민준이를 항상 부러워하고. 반대쪽. 배안 나오나요? 네, 하나도 안 나와. 계속 편하게. 하나도 안 나와. 거기서 앞쪽 바라볼게요. 카메라 앞에서 잘 놀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혜성이가 제일 뻔뻔하게 잘한다. 자기가 잘생긴 줄 안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상하라고 그냥 머리 좀 살짝 이렇게 좀 이쁘게. 근데 저기 먼 산에 얼른 가야 한다니까요. 진짜 저기로. 밝게 더 밝게 더. 어색합니다. 파이팅! 하나, 둘. 네. 좋아요. 아니. 정상적이고. 정상적인가? 예쁘게. 누나 30살 젊어 보여요. 그러면 안 태어나면 안 돼. 4살 같다는 거야? 그리고 오. 느낌 있다. 근데 저 배색이 되게 좋다. 인상감이 크게 안 보여지면 사실 핑은 잘 안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보다 낫지? 아주 크게 못 볼 것 같으면 나중에 껌을 이렇게 선으로 껌이 있다는 거를 많이 이상하게 거짓말 막 했는데. 그래요? 잘했어. 진짜 잘했어. 진주는 교육도시라고 다들 얘기하면서 잘 돼서 떠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잘 되려고 지역에 내려와줘서 너무 감사하고 올해 뭔가 원동력들이 좀 좋은 결과를 이뤄가지고 지역 안에서 다들 성공을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민준아, 아이고 이놈들아, 좀 씩씩하게 걸어라. 너그 몸뚱아리 너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좋은 시절로 찰나요. 후딱 간다. 난 넘어져도 돼. 학생이니까 괜찮아. 우리 쓰러져도 돼. 학생이니까 괜찮아. 아이고 야야, 그 체육복 잘 챙기 가라 했더만 그거 또 안 챙기고 다시 집에 갔다 또 나오고 앉아있다. 아이고야. 바람이 차요. 아이고 괜찮다 이 착한 내 새끼. 이러고 앉아있지 말고 산책도 좀 하고 그러세요. 아이고 그래 해야지. 할머니는 꿈이 뭐였어요? 꿈? 왜? 뭔 꿈? 간밤에 뭐 험한 꿈 꿨나? 천길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어요. 아이고 그 무서워할 거 없다. 키 크는 꿈이다. 아니 할머니. 친구들이랑 연극 연습 중이라 했지. 응? 빨리 나와. 아이 그래 뭘 하든 간에 아들이랑 재미있게 해라. 나는 이 팔청춘 꽃다운 시절로 다시 갈 수만 있다면 내도 핵도 댕기고 싶다. 너무 부담스럽고 일단 주인공이라는 게 다른 배역들도 책임을 많이 지지만 책임져야 되는 장면들이 많거든요. 극 전체도 그렇고 이제 기승전결을 잘 못 쌓아가면 너무 힘들어서 다른 분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자분자분 밟아가야 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리딩 때. 다들 폰 좀 내려놓고 줄리엣의 엄마와 유머가 침실로 오고 로미오는 급하게 도망가고 그 장면부터 준비하자. 유머 어디 갔어? 유머. 옥번이 어디 갔노? 엄마, 이 어디지? 핵교. 엄마, 아들. 내가 교복 입고 있네. 설마 손주도 내를 못 알아볼까? 석찬아. 왜? 너 의상 안 입고 뭐해? 야, 니 내 이름도 아나? 네 이름 왜 몰라? 네 우리 반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일인가 모르겠지만 저들한테 내가 지금 17 청춘으로 보인다는 거가 내가 다시 젊어진 긴가? 청춘이 돌아왔다, 만세! 제가 그 할머니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얘기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현명하게 자기 생각을 잔소리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대를 떠나서 여러 가지 직업군을 떠나서 서로가 서로를 좀 친구로서 생각하는, 그래서 너희 곁에 있을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라 배우님의 그 건강하고 활기찬 에너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오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오늘 특강의 제목이 연극적 사유와 예술적 사유와 연극적 확장 되어 있는데 너무 거창하네요. 네 바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줄까?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박 예술 감독한테 의뢰를 받고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했더니 아니 그냥 연극하는 얘기하면 되죠. 뭐 그렇게 얘기하길래 좀 마음 편하게 그렇게 하겠다 하고 수락을 했습니다. 연극과를 나온 분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이 다 연극과를 나왔죠? 안 나왔어? 예체능 쪽으로 하고 싶었다가 찾아다니다가 이제 연극이라는 장르를 알게 됐고 이제 그래서 저는 부산 출신이라 부산에 있는 어떤 극단에서 그 워크숍 포스터를 붙여놔가지고 이제 거기에 먼저 가면서 시작했어요. 그러시군요. 사실 배우들이 배우 생활을 하면서 늘 불안감에 있거든요. 나의 삶의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지만 내 배우로서의 여정도 불확실합니다. 과연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배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성장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그 배우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 뭐 완전히 해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연기 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이 사람 잘한다 하셨던 분들이 그런 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는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씀해 주시는 순간 뭔가 모르게 엄청난 위로와 딱 뭐가 와가지고 갑자기 막 눈물 날 것 같았던 거예요.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입장료를 반값으로 내렸다고 하죠. 아직 좋은 공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요. 통영 나들이 겸 클래식 음악도 감상해보시면 좋겠는데요. 또 경남 도립극단의 청년 연수단원들 4월 23일 개막을 앞두고 연습에 또 연습, 비짓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연극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 배우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지 저희가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당나무를 딱나무라고 하십니다. 이건 딱바꾸리라 해요. 딱바꾸리. 그래서 딱바꾸리. 또 터지는 맛이 있고 상당히 맛있네요. 간판 보러 잘 안 보여도 자전거 차를 세우게 돼 있어요. 하루의 피로를 풀어줄 디저트와 차 한 잔 즐기러 갑니다. 만개하는 봄 기운이 넘실대는 창녕에 왔는데요. 벚꽃잎에도 기분이 들뜬다면 한적한 동네 카페에서 릴렉스. 맛있구나. 요새 봄이라서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맛있는 커피랑 이제 디저트가 생각나서 찾게 됐습니다. 오누이가 함께 운영하는 카페인데요. 가게 전면에 있는 통창에서 볼 수 있는 화왕산의 사계절 변화와 그리고 학교 주변에서 꾸며져 있는 조경들이 되게 편안하고 마음을 쉴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인기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카페 분위기도 좋지만 메뉴는 더 훌륭합니다. 누나는 주로 디저트, 동생은 음료 담당. 저희는 커피와 수제 디저트를 함께 먹을 수 있는 카페인데요. 대표적으로 상큼한 크럼블 치즈케이크와 창녕 특산물인 양파 스콘이 대표적인 메뉴이고요. 음료 중에서는 수제청으로 만든
레몬 석류 에이드와 치즈와 커피를 함께 먹는 브루노스트 커피가 대표 메뉴입니다. 먼저 만들어 볼 디저트는 오븐이 열일한다고 하는데요. 크럼블 치즈케이크는 총 3번의 굽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제일 아랫부분에는 크럼블로 시트를 만들어서 굽고 그 안에 내용물인 크림치즈를 올려서 다시 굽고 그 위에 또 믹스베리와 크럼블을 같이 넣어서 굽는 3번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니 굳이 3번 굽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속에 있는 크림치즈는 몰랑몰랑하기 때문에 믹스베리를 위에 올리는 경우에 안으로 다 떨어지고 각 층별로 식감을 다르게 구별하기 위해서 3번을 구워냅니다. 덕분에 바닥 시트도 더 바삭바삭 맛있어집니다. 삼단 모양 완벽한 크럼블 치즈케이크. 다음은 결이 살아있는 스콘인데요. 밀가루에 치즈가루 그리고 체다 치즈, 양파 프레이크를 넣고 우유와 생크림으로 반죽한 다음 오븐에 구우면 완성됩니다. 반죽에 물기가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스콘은 기본적으로 결이 살아있는 구운 과자이기 때문에 얼어있는 버터를 사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반죽을 하면서 수제비처럼 많이 치대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이제 24분 구워주면 촘촘하고 부슬부슬한 식감의 양파 스콘이 완성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막 구운 스콘. 식감이 바삭바삭하면서 양파향이 굉장히 좀 많이 강하면서 그리고 끝맛이 굉장히 구수합니다. 예, 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제 목 좀 축여볼까요? 직접 만든 수제청을 탄산수와 1대2 비율로 섞어주면 완성이 됩니다. 상큼함 최대치. 진한 자줏빛 레몬 석류청을 탄산수에 섞으면 봄꽃 빛깔로 변하는데요. 보기만 해도 청량해지는 느낌은 덤이고요. 일명 브라운 치즈를 아포가토 위에 뿌린 브루노스트 커피도 한 번 맛보면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안에 인테리어도 너무 좋고 앞에 보면 통유리라 가지고 여기 앉아서 한가하게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볼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커피 한 잔의 여유 그리고 잠시 들렀다 가더라도 마음이 힐링이 되는 카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네 다랑방처럼 많이 들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봄바람에 나른한 오후 달콤한 디저트와 시원한 음료 한입 하세요. 추어탕 하면 미꾸라지만 떠올렸던 분들은 여길 주목해주세요. 꽁치에서 고등어까지 추어탕의 도전장을 던진 위대한 생선들. 그동안의 추어탕 편견을 확실하게 깨줄 이색 추어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바다를 터전 삼아 살아가는 어민들의 삶의 향기가 가득한 동빛내항. 바로 이 인근에 오늘의 첫 번째 추어탕 맛집이 있습니다. 여느 식당처럼 평범해 보이지만 이 집만의 이색 매력이 숨어 있다는데요. 점심 장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주방에 바로 그 특별한 주인공이 있습니다. 사장님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추어탕 끓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추어탕인데 미꾸라지가 아니네요. 예, 저희는 꽁치를 뼈채로 다져서 추어탕을 끓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로 말할 것 꽁치로 만든 추어탕. 그것도 꽁치를 다져서 만든 추어탕이라 하여 꽁치 다대기 추어탕이라고 하는데요. 포항 토박이 분들이 애정하는 찐 포항의 맛이랍니다. 예전 포항에는 꽁치가 차고 넘칠 만큼 많이 잡혔다는데요. 그러다 보니 다져서 죽으로도 먹고 추어탕으로도 먹었던 거죠.
포항의 밥상에 거의 매끼 오르던 것이 바로 꽁치였습니다. 미꾸라지는 이제 자체를 갈아서 이제 끓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떠먹는 방식이 있고요. 꽁치는 이제 저희가 뼈채로 다져서 완자해서 이제 초탕을 끓이기 때문에 이제 덩어리채 이렇게 떠먹는 그런 맛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꽁치 다대기 추어탕의 백미는 꽁치 완자인데요. 우선 내장을 뺀 꽁치를 잘 다져주는 것이 포인트. 뼈째 다진 꽁치는 밀가루를 넣지 않아도 찰기가 생길 만큼 치대서 반죽합니다. 추어탕의 감칠맛을 더해줄 육수가 끓으면 꽁치 완자 반죽을 수제비 뜨듯이 넣습니다. 추어탕에 빠질 수 없는 조연, 우거지는 된장과 간장, 고춧가루로 양념해서 잘 버무려준 뒤 완자가 들어간 육수에 함께 넣고 30분간 푹 끓여줍니다. 짜잔! 드디어 꽁치 다대기 추어탕이 완성됐습니다. 큼직한 꽁치 완자가 있어서 든든한 한 끼가 될 것 같죠?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꽁치 다대기 추어탕. 기력 충전이 필요할 때, 추억의 맛이 그리울 때 단골들은 이 밥상을 찾게 됩니다. 옛날 어릴 때 집에서 엄마들이 이거 많이 줬거든. 완전 뭐 옛날 토속 맛은 있지. 꽁치를 다대기 해가지고 그게 뭉쳐져가지고 입안에 들어올 때 그 맛이 시래기 묻고 된장 맛이 나면서 꽁치 그 살을 씹으면은 맛깔스럽고 조화가 잘 어우러지죠. 보면 맛이 있어요 일단. 이색 추어탕을 찾아간 두 번째 맛집. 아니 그런데 세련된 인테리어가 과연 추어탕집이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데요. 가게 곳곳에 보이는 생선들은 이 집의 정체를 더욱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는 추어탕 재료가 이건가 봐요. 네, 저희는 고등어 추어탕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이요? 네. 국민 생선 고등어가 구이도 찌개도 아닌 추어탕으로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으러 왔다는데요. 대체 고등어 추어탕은 어떻게 만들게 된 걸까요? 고등어 추어탕은 저희 어머님께서 처음 시작을 하셨고요. 포항이라서 바다가 가까워서 고등어를 구하기 쉬워서 시작을 하셨고 자녀분들을 생각하셔서 머리가 똑똑해진다 그래서 어머님이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고등어 추어탕은 그야말로 웬만한 정성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음식인데요. 삶은 고등어의 살을 일일이 손으로 다 발라내는 게 고등어 추어탕 만들기의 첫 단계입니다. 머리, 꼬리를 제거하고 몸통에 있는 뼈까지 제거해서 직접 손으로 살을 발라서 추어탕을 끓이고 있고요. 그런 이유는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하고 드실 때 식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성껏 바른 고등어 살은 삶아서 기본 양념을 해둔 배추와 잘 섞어줍니다. 여기에 고등어를 삶았던 물을 넣고요. 삶은 고등어의 머리와 뼈도 믹서기에 갈아서 체에 곱게 걸러낸 뒤 넣어줍니다. 이렇게 하면 고등어의 살뿐 아니라 머리와 뼈까지 통째 먹는 게 되겠죠? 비법 양념으로 비린 맛은 확실하게 잡고 담백한 맛은 확실하게 올린 고등어 추어탕.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맛을 즐기게 되리니 고등어 추어탕을 향한 숟가락 행진은 쉬 멈출 수 없습니다. 보통 등푸른 생선들이 이렇게 국을 끓여 놓으면 되게 비릿할 수 있는데 비린내가 하나도 없어요. 산초가루나 이렇게 어떤 향신료를 많이 쓰지도 않으셨거든요. 그런데도 너무 구수하고 자극적이지도 않고 맛있어요. 국물이 일단 깔끔하고요. 그리고 고등어 살이 많아가지고 식감이 아주 좋아요. 추어탕을 하고 미꾸라지만 떠올릴 건가요? 꽁치 다대기 추어탕에서 고등어 추어탕까지 사시사철 추어탕의 무한한 세계로 떠나보자고요. 네, 이번 주 경남의 맛으로 창녕의 맛을 찾아봤습니다. 요새 미세먼지의 황사에 목도 따끔따끔하고 눈도 뻑뻑하고 많이 힘드시죠?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수제청으로 만든 음료 한 잔이면 정신도 번쩍 들고 기분도 상쾌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또 창녕의 특산물 양파로 만든 디저트였죠. 스콘까지 맛있게 잘 보고 왔습니다. 경남아 사랑해, 오늘은 경상남도가 선정한 비대면 안심 관광지 진해 내수면 환경생태공원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진주에 있는 기계공고 운동장 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아주 습하고 또 폐건물하고 담장 사이에 그냥 겨우 간신히 끼어서 일부는 많이 썩어 있었고 또 버섯까지 피어 있었고 또한 좀 의무감이 생겼죠. 저 나무를 꼭 살려야 된다. 예, 저희 연구소에서 한지를 연구한 것이 90년대 초반부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선배님들이 아마 당나무를 그때부터 연구를 하셨을 텐데 제가 4년 전에 일로 와서 한지 연구를 시작했는데 자연스럽게 원료인 당나무를 이제 공부하게 돼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당나무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나무는 특별히 저희들이 발견했을 당시에 높이가 한 8.5m, 또 밑동의 둘레가 막 한 2.5m, 또 가슴둘레 그 줄기 부분 둘레는 165cm나 되는 정도로 아주 거대한 당나무였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나무가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우선은 폐건물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건물을 해체를 하는 그런 수고가 있었고요. 또 심어져 있는 바닥이 모래로 되어 있는 곳이라서 분을 뜰 수가 없었어요. 흙과 뿌리가 그대로 뭉쳐져 있는 상태로 흙하고 나무를 통째로 드러내는 걸 이제 분을 뜬다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모래 땅이기 때문에 그 분이 떠지지가 않고 모래가 흩어지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거수 이식 전문 업체에 의뢰를 해서 또 공기 중에 노출이 돼서 마르지 않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다치지 않게 굴쳐내는 그런 특수한 공법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그 이식한 곳은 햇볕이 잘 드는 이제 오픈된 그런 공간에 이식을 했고 현재는 이식한 자리에서 뿌리가 잘 나도록 하는 그러한 처리를 해놓은 상태고 썩은 부분은 도려내고 또 도려낸 부분은 이제 외과 수술, 썩지 않는 약품을 발라서 하는 그런 외과 수술을 진행을 하고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계속해 나가볼 예정입니다. 당나무가 예전에는 많이 여기저기 많이 이제 키웠는데 현재는 키우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한지가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 당나무가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소득원이 아니고 이제는 그래서 있던 것도 다 베어버리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한지의 어떤 그 대중화를 만들어야 되고 그렇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당나무의 어떤 농가가 많아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소득 자원으로서 당나무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희망을 가지고 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지를 만드는 장인들께서 어느 지역 당나무를 가지고 한지를 만들면 종이가 좋아지고 어떤 지역 것으로 만들면 종이가 질이 안 좋더라 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럼 어떠한 당나무가 가장 한지 만드는 데 적합한가 또 효율이 높은가 그 가장 그 시작되는 부분이 전국에 있는 당나무를 수집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저희 연구소 월화산 묘포장입니다. 당나무 묘목을 삽목을 해서 그 묘목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삽목상에 와 있습니다. 이게 지역별로 이제 이거는 청도, 군 이서 당나무고 지역별로 당나무들이 있고 당나무 가지를 잘라서 삽목을 해서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지금 과정 중에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습니다. 어디 가서 당나무를 찾을 수 있을까? 우선은 웹상에서 지도에서 당나무와 관련된 지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뭐 지명들에 보면 닭밭골, 또 닭밭실, 닭밭실골, 또 당나무 저자를 사용하는 저동, 저실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데는 가보면 이제 뭐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그래서 허탕을 치는 경우도 있었고, 홍수에 길이 끊겨서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라서 할 수 없이 한 2시간, 3시간씩 걸어가서 채취해 온 경험도 있고. 예. 경북, 경남, 전남, 전북 주로 이렇게 있고, 여기에 그 강화, 또 경기 도에서 온 것도 있고, 강원도에서 온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예. 저는 경기도 사람인데 경상도 산골에 가서 할머니한테 당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뭐 사투리로 뭐라고 그러시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어서 그 당나무를 딱나무라고 하십니다. 딱나무. 이거는 딱바꾸리라 해요. 딱바꾸리. 그래서 딱바꾸리, 닭밭골을 경상도 할머니가 딱바꾸리라고 하시는 거다 해서 이제 뿌리채 뽑아 오면은 좋은데 나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주변에서 뿌리를 캐가는 것을 보면 또 뭐 안 좋아하고, 가능하다면 뿌리를 가져오지만 그렇지 못하면 가지만 잘라다가 여기서 다시 키우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3년째 가져와서 실패한 지역은 다시 가서 가져와서 또 삽목을 하고. 원래 박사님 전공은 나무 키우는 건 아니시잖아요? 저는 화학 박사입니다. 전혀 몰랐죠. 4년 전까지 당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제로 보지를 못했으니까요. 당장 또 제가 필요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죠. 너무 좋죠. 뿌리가 나오고 잎이 커지고 이 녹색 잎이 나오고 하면은 뭐 기분이 너무 좋죠. 예. 애기들 보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이름도 혹시 붙이셨나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통 종류예요. 태지는 한자의 태처럼 그 이끼 태자를 쓴 녹색 태를 넣어서 만든 그런 한지인데요. 주로 왕실이나 어떤 고위층에서 서찰용이나 소화용으로 쓰던 그런 그 고급 종인데, 그 태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태지에 들어가는 태가 과연 뭐냐. 그 태자가 이끼 태자이기 때문에 이끼를 넣어서 만든 종이다. 바다에서 나는 그런 태, 감태, 말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파래.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우선 태가 뭔지를 밝혀야 되겠다. 태지를 하려면. 원래 옛날에 그러면 태지가 어떤 건지를 봐야 되니까 경북대학교 문헌정보학과의 남건희 교수님인데 태지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계셨고, 저희에게 한 30여 점 이상을 대여를 해줬습니다. 가서 그 연구를 쓰시고 돌려주십시오. 처음에 이 태지를 보고 얼마나 이게 만지지도 못하고 그랬죠. 연구 끝났구나 이제. 그랬죠. 연구 다 했다 이제 우리.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현미경으로 분석을 할 수 있었고, 민물 녹조인 핵함이 태지의 원료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전통 방법으로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과학자들은 그런 기술이 없기 때문에 또 우리 하나의 어떤 큰 그 축인 신현세 전통한지 신현세 장인에게 가서 옛날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좀 제조를 해주십시오 해서 그 만든 종이가 이제 태지입니다. 그래서 성취감이 있죠. 내가 산골로 힘들게 돌아다니고 이랬던 것이 다 이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했던 거구나 하는 어떤 성취감 그런 것들이죠. 시중에 한지들을 팝니다. 근데 그 한지들이 전통 방법으로 만든 한지는 거의 없습니다. 기계 한지는 그 값싼 동남아에서 들여온 원료를 대량으로 화학적인 처리를 해서 기계로 생산해내는 값싼 종이고, 우리 전통 한지는 그 틀이 물을 가두는 틀이 없습니다. 그냥 평평한 위에다가 발을 놓고 물을 앞에서 뒤로 흘려내리고 옆에서 좌에서 우로 위에서 좌로 흘리면서 위에 이제 섬유를 얹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섬유들이 교차가 되면서 서로 붙기 때문에 아주 강한 그런 한지가 만들어지는데, 품질 면에서 아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나는 그러한 종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지금 인정도 받고 있는 종입니다. 그러한 종이가 제 값을 받고 그만큼의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인식이 좀 많이 확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나무 유전자원 보존원을 지금 조성해 놓은 겁니다. 이걸 꿈꾸고 이걸 완성하기까지 지금 3년이 걸린 거죠. 채록, 저희가 새롭게 준비한 코너입니다. 앞으로 경남의 숨은 이야기들 잘 듣고 잘 기록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립산림과학원의 이호규 연구원의 한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최근에 전통 한지를 만드는 장인 두 분이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영상 속에서 태지를 만들어주신 의령의 신현세 장인과 또 함양의 이상옥 장인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앞으로 전통 한지의 보존과 계승 기대해 보겠습니다. 경남아 사랑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소식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